부대 계단 복도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어디서 길 막아! 비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차갑지만 깊은 울림의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중령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단순한 우연 같던 만남, 그러나 그 여군은 곧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군단장으로 발표될 인물이었다. 중령의 무심한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 된 것이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 위계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세대의 충돌, 숨겨져 있던 배신과 진실, 그리고 모든 걸 뒤엎을 극적인 반전까지. 과연 계단에서의 그 짧은 순간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을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좋은 행운 가득하실 거예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의 한군단 본부, 이른 아침 6시.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치는 가운데 중령 강태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일정한 박자를 유지했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마치 메트로놈처럼 정확한 리듬으로 부대 안을 가로지릅니다. 25년간 군 생활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이 패턴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지나 본부 건물로 향하는 길목에서 경비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중령님, 안녕하십니까? 강태진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위압감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부하들은 강태진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한다고도 했죠. 그만큼 완벽주의자였거든요. 아침 구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합. 강태진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마쳤죠. 좌양좌. 뛰어갑시다. 구령에 맞춰 달리기 시작하는 부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강태진은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의 미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따라 뛰면서도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코스를 뛰고 매일 똑같은 구령을 외치고 매일 똑같은 얼굴들을 마주하는 이 일장이 문득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그런 생각을 떨쳐냈죠. 군인에게 이런 감상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왔으니까요. 본부 건물에 들어서자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들이 강태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탁, 탁, 탁.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과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음향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죠. 강태진은 이런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인 소리 말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마주치는 후배 장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령님,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세요. 사무실에 도착해 의자에 앉자마자 부관이 보고서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어제 훈련 결과 보고서와 이번 주 일정표입니다. 강태진은 서류를 받아들며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체크하고 수정하고 승인 도장을 찍는 일련의 과정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이 서류들이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이는 걸까요? 오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 참모들이 모여 이번 주 주요 업무를 논의하는 시간이었죠. 이번 주 화요일 사격 훈련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중령님. 날씨가 좋으면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비 점검은 완료되었나요? 네, 어제 최종 점검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기계적으로 오갔습니다. 강태진은 이런 회의를 수없이 해왔지만 오늘은 왜인지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부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강태진의 모습을 보며 지나가는 장교들이 속삭였습니다. 역시 강중령님이야. 저 뒷모습만 봐도 카리스마가 느껴져.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저런 간부가 되어야 하는데. 강중령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군인이지. 하지만 강태진은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들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계단을 오르면서 강태진의 마음속에 문득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었죠.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중령이라는 신분이 있지만 만약 이 군복을 벗는다면 자신에게 남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대령이 되고 운이 좋다면 별을 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공허함은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 회의 시간. 참모들과 함께 앉아 각종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달 훈련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인사 발령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동안 강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이 보였죠.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치 자신의 군생활처럼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강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죠.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군복, 반짝이는 계급장, 단정한 머리 스타일.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자신이 있는 걸까요? 해가 지고 부대에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태진은 다시 한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아침과 똑같은 발걸음으로, 아침과 똑같은 자세로, 내일도 모레도 아마 이런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이 모든 일상이 무언가 균열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치 단단하게 쌓아 올린 블록 하나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녁 점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강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들은 언제부터 저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저 자리에 있을까요? 문득 자신도 저 별처럼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진은 어제의 묘한 감정을 떨쳐내려고 애썼죠. 군인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소보다 더 바른 자세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한 하루를 보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본부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강태진은 늘 그랬듯이 성큼성큼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그런데 계단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죠.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거의 부딪힐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작은 소리를 내며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진은 평소 습관대로 짜증이 먼저 났죠. 복도에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다니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왔거든요. 특히 오늘처럼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디서 길 막아? 비켜. 강태진의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부하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던 습관이 그대로 나온 거죠.
하지만 말을 하고 나서 상대방을 제대로 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부하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상대방은 여군 대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고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강태진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군 대위가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미안함보다는 차분한 당당함이 배어 있었죠. 그리고는 강태진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강태진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한 강태진은 책상에 앉아서도 계속 그 여군 대위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규율과 질서가 중요하니까요. 복도에서 급하게 뛰어다니는 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 간부 식당에서 동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야, 강태진. 너 혹시 오늘 아침에 계단에서 누구 만났어? 옆자리에 앉은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왜? 아니, 소문이 돌더라고. 누가 계단에서 여군한테 호통쳤다는데. 강태진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는 건가요? 별거 아니야. 그냥 복도에서 부딪힐 뻔해서 조심하라고 한 말이야. 강태진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중령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여군 대위가 누군지 알아? 강태진은 고개를 저었죠. 윤소정이야. 혹시 못 들어봤어? 강태진은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말이야. 곧 여군 최초로 준장 진급이 예정되어 있다는데 강태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준장? 응, 그것도 우리 군단장 자리에 올 거라는 소문이 있어.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김중령의 말이 강태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방금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오후 내내 강태진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그 여군 대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회의를 하다가도 김중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진짜 그럴 리는 없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저녁 무렵 부관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중령님, 긴급 공지가 있습니다. 뭔데? 내일 오전 군단장 인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강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날 밤 강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내가 너무 성급했나? 만약 정말 그 대위가 새 군단장이 된다면? 25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불안해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강태진은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차가운 눈빛이 따라왔죠. 어디서 길 막아? 비켜. 자신이 내뱉은 말이 꿈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점점 커져서 강태진을 압도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군복 같은 계급장이었지만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혹시 나 방금 큰 실수를 한 건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길, 강태진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군단장 인사 발표가
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쌓아온 25년의 군 생활이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군단 본부 대회의실에 간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진도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지만 마음만큼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탓에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다운 자세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회의실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인사 발령 어떻게 될까? 군단장 자리가 바뀐다는 소문이 있던데? 여군 최초라는 말도 들었어. 간부들의 수군거림이 강태진의 귀에 들어왔죠. 강태진은 자리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기립, 사회를 맡은 참모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계단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여군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어깨에 준장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소정 준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와 흔들림 없는 자세가 회의실 전체에 긴장감을 조성했죠. 강태진은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그 대위가, 아니, 이제는 준장이 새로운 군단장이 된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윤소정 준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이번에 여군 최초로 군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태진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어디서 길 막아, 비켜, 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군단장이었던 거죠.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25년 군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군단을 더욱 강하고 단합된 조직으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윤소정 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군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받는 조직 말입니다. 그 순간 윤소정 준장의 시선이 강태진에게 향했습니다. 어제 계단에서 자신에게 호통쳤던 바로 그 중령을 정면으로 바라본 거죠. 강태진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제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소정 준장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강태진에게는 이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처럼 들렸죠. 혹시 어제 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진도 일어서려고 했는데 강중령, 윤소정 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다른 간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태진에게 집중되었죠. 강태진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군단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윤소정 준장의 말에 강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모두 나간 후 회의실에는 둘만 남게 되었죠. 강태진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윤소정 준장이 입을 연 말은 의외였습니다. 어제 계단에서 배웠죠? 네.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태진이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소정 준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죠.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서로 조심해서 다니면 되겠죠. 그녀의 말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강중령, 저는 부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진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군단장이 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강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죠. 내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간부 식당은 윤소정 신임 군단장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역시 대단해 보이더라고. 여군 최초라니 정말 시대가 변했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강태진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야, 강태진. 옆자리 김중령이 속삭였습니다.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강태진은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계속 났거든요. 오후 내내 강태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윤소정 군단장의 모습이 떠올랐고 부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어제 일이 생각났습니다. 정말로 세상 참 아이러니했죠. 자신이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녁 무렵 강태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강태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위기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군단장 부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진은 매일매일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죠. 윤소정 군단장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켜본 결과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윤소정 군단장이 연단에 올라서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주목했죠.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병사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태진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 기본이었는데 병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 좀 이상했거든요. 군기가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며칠 후 그 효과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강태진은 우연히 윤소정 군단장과 병사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등병 박민수, 무슨 고민이 있다고 했죠? 네, 군단장님. 집에 아픈 어머니가 계신데 면회를 못 가서 걱정입니다. 그래요? 특별휴가 신청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강태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죠. 자신이라면 군인은 개인적인 사정보다 부대가 우선이다라고 말했을 텐데 윤소정 군단장은 달랐습니다.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면서도 위험을 잃지 않았거든요. 목요일 간부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소령이 보고를 하고 있었죠. 이번 달 훈련 성과는. 그런데 중간에 강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평소 습관대로 나온 말이었죠. 그때 윤소정 군단장이 말했습니다. 강중령, 부하의 보고를 끊지 말아 주십시오.
의견을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합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강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태진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면박을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강태진은 억지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건가? 하지만 다른 간부들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소정 군단장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회의가 끝난 후 강태진은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25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그날 저녁 간부 클럽에서 동기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김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죠. 야, 강태진. 오늘 회의에서 좀 기분 나빴겠네. 별거 아니야. 강태진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새 군단장 어떻게 생각해? 다른 중령이 물었습니다. 강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능력은 인정하지만 좀 다르긴 하네. 다르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는 많이 달라.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군대잖아. 너무 부드럽게만 하면 군기가 빠질 수도 있고. 강태진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말이야. 병사들 의견 듣는 건 좋지만 선을 지켜야지. 하지만 다음 주에 일어난 일로 강태진의 생각은 또 한 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 병사가 훈련 중 다쳐서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었죠. 이전 같으면 그냥 사고 처리하고 끝났을 텐데 윤소정 군단장은 직접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강태진도 따라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윤소정 군단장이 다친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군단장님. 괜찮습니다. 가족들한테 연락드렸어요. 곧 오실 거예요. 병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리고 부모님이 오셨을 때도 윤소정 군단장은 직접 사과했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오히려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강태진은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소정 군단장이 말했습니다. 강중령, 리더십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태진은 당황했습니다. 군인다운 자세로 부하들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부하들도 사람이에요. 각자 고민과 아픔이 있죠. 그걸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도 리더의 역할 아닐까요? 윤소정 군단장의 말에 강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날 밤 강태진은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리더십이 정말 옳은 건지, 부하들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죠. 윤소정 군단장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군 부사관이 남자 선임 부사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죠. 이전 같으면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했을 텐데 윤소정 군단장은 달랐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했죠. 강태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윤소정 군단장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좋았거든요. 부대 분위기도 좋아지고 병사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부정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강태진의 마음속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죠. 윤소정 군단장의 리더십을 목격하면 할수록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죠. 25년 동안 쌓아온 자신만의 철학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부대 근처 단골 술집에서 김중령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평소보다 술이 많이 들어간 강태진은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야, 김중령. 응, 왜?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지 않아? 강태진의 목소리에 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가? 여군이 군단장이라니. 시대가 변했단 건 알지만 좀 그렇지 않나? 김중령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능력은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능력? 물론 능력은 있어. 하지만 군대는 원래 남자들의 세계였잖아.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적응이 안 돼. 강태진은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건가? 엄격하게 군인답게 해온 게 잘못됐다는 거야?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죠. 내 세상은 이제 끝났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김중령은 강태진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간부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대가 변하면서 기존의 군대 문화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죠. 강태진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극단적? 이게 극단적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김중령이 말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강태진은 이미 감정이 북받쳐 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바친 게 뭐야? 나라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틀렸다고? 여군한테 배워야 한다고? 술이 더 들어갈수록 강태진의 말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 여군이 우리보다 뭘 더 잘한다는 거지? 힘도 약하고 체력도 딸리는데. 김중령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야, 목소리 좀 낮춰.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 하지만 강태진은 개의치 않았죠. 그런데 강태진이 모르는 사이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하급 간부였는데 평소 강태진의 권위적인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그런 생각으로 녹음을 계속했죠. 내 말이 틀렸나? 군대는 원래 남자들이 지켜온 곳이야. 갑자기 여자가 와서 이것저것 바꾸려고 하니까 혼란스럽잖아. 강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중령이 다시 한번 제지했지만 소용없었죠. 강태진아, 정말 그만해. 이런 말하면 안 돼. 하지만 강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돼? 내 솔직한 감정인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다른 간부들도 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술에 취한 채로 계속 불만을 토로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몰랐어. 그날 밤 강태진은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김중령이 택시에 태워보냈지만 강태진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죠. 그냥 속이 답답해서 말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강태진은 평소처럼 부대에 출근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간부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확신이 들었죠.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어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중령이 급하게 찾아와서 말했거든요. 강태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금요일 밤에 너 한 말. 녹음되어서 상부에 보고됐어. 강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녹음? 응, 누군가 몰래 녹음해서 내부 고발한 거야. 지금 난리 났어. 김중령의 말에 강태진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서 한 말들이 녹음되어 있다니요. 그것도 내부 고발로 상부에 보고되었다니. 누가 그랬을까? 강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라는 거야. 김중령의 말에 강태진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25년 군 생활에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오후에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소식이었죠. 강태진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단순히 술에 취해서 내뱉은 말들 때문에 2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그 순간 강태진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단에서 윤소정 군단장에게 내뱉은 말, 그리고 금요일 밤 술집에서의 실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이죠. 저녁 무렵 강태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희망의 빛이 아니라 절망의 어둠으로 보였습니다. 배신의 칼날이 나를 찌르는구나. 누군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적이 있었다는 것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날 밤 강태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5년을 되돌아보았죠. 정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단순히 계단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은 다음 날 강태진은 평소와 달리 일찍 부대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얼굴은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군인다운 자세만큼은 유지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부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오늘 일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소대로 해. 강태진은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의 힘이 없었습니다. 부관도 그걸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오전 내내 강태진은 서류 작업에 매달렸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한 걸까? 왜 하필 지금일까? 징계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할까?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점심시간이 되어 간부 식당에 갔는데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강태진이 자리에 앉자 주변 테이블의 대화 소리가 더욱 작아졌죠. 누군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걱정 많이 되겠네. 김중령의 말에 강태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귀에 들렸죠. 강중령 어떻게 될까? 징계위원회라니. 평소에 너무 엄했던 것 같아. 이런 말들이 강태진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관이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거든요. 중령님, 조사관이 오셨습니다. 조사관? 네, 상급 부대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사건 조사를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강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커진 거였죠. 조사관과의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년의 대령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엄격했습니다. 강중령, 지난 금요일 밤 술자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조사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곧이어 강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군이 군단장이라니. 시대가 변했단 건 알지만 내 세상은 이제 끝났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여군이 우리보다 뭘 더 잘한다는 거지? 힘도 약하고 체력도 딸리는데. 강태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말이었지만 이렇게 들으니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이 발언들이 사실입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발언은 군 기강을 해치고 성별 차별적 사고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여군 최초 군단장이 부임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부하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고요. 강태진은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면담이 끝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강태진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급은 물론이고 명예 제대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바로 윤소정 군단장이었습니다. 강태진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군단장님? 강중령 앉으세요. 윤소정 군단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강태진은 얼떨떨한 채로 다시 앉았죠.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윤소정 군단장이 강태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강중령, 나는 당신이 날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계단에서의 일도 이번 술자리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불안, 두려움 다 압니다. 윤소정 군단장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흔들리는 건 당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강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한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당황스러웠죠. 군단장님,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여군 최초라는 부담감, 기존 문화와의 충돌, 모든 게 걱정되었죠. 하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윤소정 군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변화란 기존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요. 당신이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도 분명 가치 있는 거예요. 강태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온 권위와 허세가 사실은 두려움의 껍데기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했을 뿐이구나. 윤소정 군단장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죠. 그럼 징계위원회는? 강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절차는 거쳐야 해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의지가 있다면 기회는 있을 거예요. 윤소정 군단장의 말에 강태진은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강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좋은 군인이거든요. 다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면 되죠. 그날 밤 강태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물론 징계위원회라는 큰 산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소정 군단장의 따뜻한 말들이 마음 깊은 곳에 얼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징계위원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강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군복을 다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지난 몇 주간의 고민과 깨달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더 이상 허세나 권위로 포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길에 강태진은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윤소정 군단장과의 대화 이후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거든요. 25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죠. 과연 자신이 진정한 리더였는지 아니면 그냥 권위에만 의존해 왔는지 말입니다. 오전 10시 군단 본부 대회의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강태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위원장인 준장을 비롯해 몇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진 중령, 이번 징계위원회는 당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군 기강과 성평등 의식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먼저 증거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날 밤 술자리에서의 녹음 파일이 다시 한번 재생되었죠. 회의실에 강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군이 군단장이라니. 내 세상은 이제 끝났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강태진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강태진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죠. 윤소정 군단장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거든요.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죠. 위원들의 시선이 모두 강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알던 군대는 남성 중심의 조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만의 리더십을 구축해왔죠. 하지만 여군 최초 군단장이 부임하면서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강태진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불안과 두려움이 그런 편견을 만들어낸 거라는 걸요.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소정 군단장님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태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죠. 리더십이란 권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군단장님은 부하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십니다. 다친 병사를 직접 찾아가시고 부당한 일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의원이 추가로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변화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부하들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리더 말입니다. 강태진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소정 군단장이 들어온 거였죠. 위원장이 군단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강중령의 징계위원회에 참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소정 군단장이 지정된 자리에 앉아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보시기에 강중령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윤소정 군단장에게 집중되었죠. 강중령의 발언은 분명 부적절했습니다. 윤소정 군단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많은 기존 간부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변화입니다. 윤소정 군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중령은 지난 며칠 동안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윤소정 군단장의 말이 계속되었죠. 저는 강중령과 함께 새로운 군대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조직 말입니다. 위원들이 잠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발표했죠. 강태진 중령, 이번 사건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 의지를 고려하여 견책 처분으로 결정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로운 리더십 연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강태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 순간 윤소정 군단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강중령,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그 변화를 이끌어 봅시다. 강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소정 군단장의 눈에는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죠. 이 대결은 서로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충돌이었음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매주 진행되는 성평등 교육과 리더십 연수를 통해 그는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부대 회의실에서 팀장급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강태진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죠. 젊은 소령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훈련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령이 중간에 잠시 말을 멈추자 예전 같으면 강태진이 빨리 계속해라고 재촉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소령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다른 간부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대안은 있습니까? 강태진은 이런 질문들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태진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온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훈련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네요. 다만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면 여군 부사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들만의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에 강태진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윤소정 군단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태진은 복도에서 한 여군 부사관과 마주쳤습니다. 2등 중사 김민지였죠.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김이등 중사, 잠시 시간 있나요? 네, 중령님. 이번 주 훈련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의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김민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진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사실 여군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훈련 항목들이 몇 개 있어서요.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체력 차이를 고려한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강태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민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강태진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장애물 넘기나 무거운 장비 운반 같은 것들이요. 여군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좋은 지적이네요. 소령님께 전달해서 훈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진의 말에 김민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령님. 그 모습을 보며 강태진은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목요일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소정 군단장이 강태진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거든요. 강중령, 신임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을 담당해 주세요. 저에게요? 네, 당신의 경험과 변화 과정이 후배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진은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윤소정 군단장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장교 교육 당일 강태진은 강의실에 들어서며 긴장했습니다. 15명의 젊은 장교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강태진은 준비해온 원고를 접어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은 건 최근의 일입니다. 장교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죠.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소통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강태진은 자신의 실수와 깨달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젊은 장교들의 눈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소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령님, 변화한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강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윤소정 군단장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주변 동료들이 도와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강태진은 윤소정 군단장과 함께 부대 내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유명한 계단 앞에 도착했죠. 바로 몇 달 전 둘이 처음 부딪혔던 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났죠. 윤소정 군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강태진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여군 중사 한 명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강태진이 어디서 뛰어다녀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강태진이 먼저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먼저 가세요.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중령님. 그 순간 윤소정 군단장이 강태진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인정과 격려의 표현이었죠. 강태진도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부대 밖으로 나오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된 것 같군. 강태진은 이제 계급장이나 권위가 아닌 진정한 리더십으로 부하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날 밤 강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를 더 나은 리더로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